제가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온 건가요? 네, 2주 만에 왔습니다. 네. 근데 2주 만에 왔는데 토트넘 오늘 질병 소식이 있네요. 독감 이런 건가? 그렇다도 하던데. 그 다음에 소니는 못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헤어스타일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나 했는데 서브입니다. 왔다! 솔라케! 야, 커! 아니 와, 솔라케 개 잘한다 진짜. 그래도 솔라케 봐봐, 내가 얘기했지. 너 솔직히 시즌 초반에 아스날 솔라케 막 링크 났을 때 요즘 제수스 안 된다, 안 된다고. 요즘 제수 잠깐 하는 거지. 안 된다고 했었다. 제수스 무시하지 마. 내가 아스날 솔라케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솔라케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와, 근데 여기서 뭐야? 야, 저 수비 하나 달고 되게 잘했다. 도미닉 솔랑케. 야, 보트먼인데 베리발. 야, 이거 먹히면 넌 베리발 때문이야 이거는. 고든, 와 미쳤다. 고든, 와 저 슈팅 봐봐. 고든, 와 졸라 잘한다 진짜. 베리발! 근데 좀 베리발도 좀 약간 어설픈 상황이긴 했는데 하여튼 토트넘 경기는 와. 이거 핸드볼 되겠다. 이거는 너무 손에 딱 맞았다. 골이! 고의성이 없어가지고 팔을 내렸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명확하게 맞았는데도 저렇게 맞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 이득을 너무 세게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와, 이거는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하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모먼트야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꽤 본인들은 명확하게 자기들 룰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 같거든. 지금 이거 되게 오래 고민하지 않았잖아.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는 왜 저런 판정을 했는지의 이유는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잖아. 유출해본 게 한 두어 가지 되는데 근데 좀 그 명확한 사유가 아마 이 정도면 나올 것 같긴 하고, 조엘링턴 손에 맞고 고든한테 바로 간 거면 또 모르는데 기마랑이스 하나 거쳐간 것까지 감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좀 와, 저게 핸드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근데 뉴캐슬 계속 뉴캐슬 박스 여기까지 안쪽으로 계속 와요. 그래 이게 수순이었던 그래, 게 예정된 어떤 이 그림만 계속 나왔어. 예정이라보다 예견된 어떤 상황이지. 뭔가 갑자기 얻어맞았다기보다 한 5분 10분을 계속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계속 박스 안쪽에 들어온다고 조민이가 얘기하고 나서 5분 뒤에 실점. 저는 올해 조금 그 마인드를 바꿨어요. 조금 뭐랄까 마인드를 1년에 12번도 더 바꿔. 아니 마인드는 좀 상황마다 바뀌는 거 아니야? 마인드 여러분들 상황마다 바뀌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마인드 좀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마인드냐? 좀 겸손한 마인드를 좀 버리기로 했어요. 네. 메롱이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그 겸손한 버린 마인드 제가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얘기할 때 확실히 얘기하고 좀 뭐 강력하게 얘기할 것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좀 그런 거 좀 하려고요. 네, 너무 겸손해 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번에 올해는 좀 제가 뭔가 얘기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세요. 그 전엔 겸손했던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토트넘 개같이 못한다. Y95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진짜 이 말이 절로 나오네 지금. 나도 모르게 그냥. 진짜 님 슈퍼챗 7,5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오네. 나도 모르게 억지로 한 것도 아니야 지금. 마인드가 바뀌었네. 숨쉬듯이 얘기가 바로 실천하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따 봬요. 이따가 봐요 여러분. 숲에서 잘하고 오세요. 네, 고생하십시오. 자, 3명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소니, 메디슨, 비수마. 소니 나왔으니까 좀 메디슨도 나왔고 좀 풀리길 바라야죠. 지금 토트넘의 공격 패턴으로 봤을 때 골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니! 됐다. 솔케! 쿨! 왼발! 아니 나는 존슨이 찰 줄 알았어. 존슨 저기서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로 와리가리를 때리면 어떡해. 아니 콜로셉스키는 왼발에 안 걸리면 슈팅을 좀 안 때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와, 근데 저는 브레넌 존슨은 때릴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레길러는 때린 게 아니라 저기 크로스였겠지? 끝났습니다. 자, 토트넘 대 뉴캐슬의 리그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2. 뉴캐슬의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저는 그 실현여행을 다녀오느라 2주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요 경기를 다시 이제 입중계를 하면서 경기에 딱 복귀를 했는데 참, 네. 토트넘은 변화한 게 별로 없고
뉴캐슬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 경기 토트넘의 라인업을 보면 원래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상자가 많은데 독감이 지금 한국에서도 유행이죠. 근데 지금 요 잉글랜드 쪽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꽤 많은 선수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죠. 드라구신도 질병 이슈가 있었다고 했고 독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치그레이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메디슨,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독감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랑 메디슨은 서브로 출발을 했고 아치그레이나 드라구시는 선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포스터도 못 나오고 오스틴이 나왔죠. 뭐 결과적으로 오스틴은 큰 문제 없이 경기를 잘 치르긴 했습니다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부상자도 많은데 질병 이슈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잘 경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죠. 그 전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가 질병 이슈나 부상이 겹쳐서 오늘 경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팬들도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더군다나 상대가 지금 굉장히 폼이 좋은 뉴캐슬이고 질병 이슈까지 겹쳐 있으면 이건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건 뭐 어쩔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잘했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원래도 안 좋았고 부상자도 많고 감독의 전술은 바뀌지 않고 질병 이슈까지 겹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운 경기죠. 어렵다라는 게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사실 이렇게 되면 좀 짜증이 나거든요. 저희가 11월, 12월쯤에 투어를 다녀왔을 때 토트넘 경기를 좀 많이 봤잖아요. 유로파 경기랑 리그 경기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도 토트넘의 어떤 그 현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 게 분명하다. 솔랑케의 멋진 득점으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실점하는 게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최근 토트넘의 모습이다 보니까 한 골을 먼저 넣었을 때도 지금 채팅창에 있었던 토트넘 팬분들의 이야기는 늘 먹던 맛 이러다 먹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굉장히 패배의식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질병 이슈까지 덮쳤기 때문에 토트넘은 오늘 더더욱 어려운 경기를 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텍은 지금 인터뷰로 봤을 때도 전형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감독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제가 라이브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경질할 명분은 충분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토트넘의 지금 리그 성적을 보면 완전 최악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은 상태예요. 지표로 보나 뭘로 보나 다 좋지 않아. 수비 지표 너무 안 좋고 부상자 줄부상인데 이 줄부상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운때가 나쁜 것이냐 라고만 하기에는 정확하게 디테일한 수치를 알아보진 않았지만 라인을 올리는 좀 무리한 전술, 그 다음에 예전에 선수단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좀 기민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로메로나 반더벤을 조금 땡겨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줬을 때 결국엔 첼시전에서 또 부상으로 빠져나온 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선수단에 대한 관리도 지금 과연 포스텍이 잘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 감독이 곧 토트넘을 떠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의 결론에 당도하는데 문제는 감독을 자르는데 중요한 게 대체자는 누가 있는가? 어느 타이밍에 잘라야 되는가? 이런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전에 리그컵 결승전에 무리뉴 감독 자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엥?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구단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메이슨 대행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얘기 나왔었던 무슨 포터, 지금 쉬는 감독 이런 사람들을 데려올 것인가? 그러면 데려온다라고 했을 때 언제 경질할 것인가? 혹은 반대로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 그냥 이대로 쭉 갈 거야? 라고 할 건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구단이 빨리 해야 되는데 토트넘의 구단 운영 자체가 만약에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득을 남기는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다. 뭐 제조업이든 어떤 기업의 형태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팬베이스, 그러니까 승리를 해야 이 팀이 잘 돌아가는 어떤 기업이 잘 돌아가는 축구 구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 지금 레비와 그 이 모기업의 어떤 구단 운영 기조가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면 돈이라도 조금 써가지고 되게 아껴 쓰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유지하고 있다라 그러면 명분이라도 있죠. 돈을 안 쓰고 있다. 근데 토트넘이 그럼 이적 시장에서 돈을 안 쓰냐? 그게 아니죠. 돈 많이 써요.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포스텍에 대해서는 글쎄요, 1월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월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를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병 이슈 얘기했고 두 번째 포스팅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경기 안에 있었던 분기점 중에 하나인 이 앤서니 고든의 득점 장면입니다. 앤서니 고든의 득점 장면을 전으로 돌려보면 베리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를 좀 했어요. 근데 조엘링턴 손에 맞고
그 다음에 기마랑이스 쪽으로 공이 흐른 다음에 기마랑이스가 어시스트를 해서 앤서니 고든이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슬로우를 보니까 조엘링턴 손에 제대로 맞았어. 너무 제대로 맞았기 때문에 아 이건 핸드볼이네 했는데 골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PL 매치센터 공식 매치센터 트위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심판의 골 선언은 VR에 의해서 확인됐다. 즉 VOR 그래서 봤다. 빌드업 상황에서 조엘링턴 핸드볼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봤는데 자연스러운 위치,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어떤 팔을 들거나 이렇게 뻗는 상황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공이 와서 맞은 거기 때문에 우연이다. 즉 핸드볼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룰이라는 게 명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문장으로 봤을 때 아 그래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었으니까 공이 손에 와서 맞은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너무도 명확하게 맞고 그 손에 맞은 공이 뉴캐슬의 기마랑이스 쪽, 그러니까 뉴캐슬이 이득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야 그거는 와 이게 문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핸드볼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할 법하긴 한데 사실 문장상으로 놓고 봤을 때 틀린 게 없으니까 이게 골치 아픈 게 룰상으로 틀린 게 없다라고 하지만 저렇게 맞았다고 하면 이게 심정적으로 와 저건 핸드볼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죠. 근데 이게 또 마음이 그런 거랑 룰이 이런 거랑은 다르니까 아마 이거는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게 VR에서도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우연으로 맞은 거다. 고의가 아니다. 팔이 들리거나 이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예를 들면 만약에 아스날이 이런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 얘기하기가 힘들죠. 뭐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핸드볼과 관련된 어떤 그 룰이 되게 세밀하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이런 상황인데 그때는 왜 핸드볼을 불지 않았냐? 왜 핸드볼이었냐? 라고 얘기하기에는 해마다 조금씩 수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토트넘 성적이랑 뉴캐슬 성적을 봐야 되는데 토트넘 성적 보겠습니다. 리그 성적 볼게요. 8경기에서 1승이에요. 8경기 1승 2무 5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승 2무 5패면 당연히 경질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 전으로 위로 올리면 2승째가 돼요. 맨시티를 잡았으니까. 근데 그 위로 올리죠? 입스위치한테 져요. 그 다음에 또 빌라는 잡았어. 근데 또 수정국한테 져. 그 위로 올리죠? 웨스트햄 잡았는데 또 브라이튼한테 져. 그러니까 퐁당 하다가 최근에는 소튼전 이긴 거 말고는 리그에서 이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소튼은 리그 꼴찌팀입니다. 물론 뭐 꼴찌팀이 이긴다고 해서 승점을 덜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포스텍 경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텍도 뭐 자기야 방어 논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안 좋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 뉴캐슬 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오늘 승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했죠. 마지막 한 10분 15분 정도는 교체 카드 메디슨, 비수마, 주전조, 손흥민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래도 공격의 활발함을 띠면서 뉴캐슬을 밀어붙이긴 했다지만 뉴캐슬이 전체적으로 상대 박스 쪽에 더 좀 오래 머물렀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뉴캐슬은 리그만 봤을 때 오늘 경기까지 포함하면 5연승입니다. 5연승인데 오늘 경기 실점하기 전까지는 레스터 시티에게 4대 0승, 입스위치 타운에게 0대 4승, 아스톤 빌라한테 3대 0승, 맨유한테 0대 2승 무실점이었어요. 리그컵까지 포함하면 6경기에서 지금 15득점 1실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7경기 연속 득점 중. 그러니까 뉴캐슬도 올해 쭉 잘하다가 안 좋고 쭉 잘하다 안 좋고 좀 이런 감이 있는데 지금 뉴캐슬은 완전 상승 흐름이다. 완전히 상승 흐름인 뉴캐슬이 토트넘을 또 잡았고 최근 뉴캐슬이랑 토트넘 상대 전적을 보면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한번 잡은 거 말고는 뉴캐슬한테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잘했고 토트넘은 잘하지 못했는데 주원이 형이 진짜 그 킹스컵 가기 전에 와 토트넘 너무 진짜 개같이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그거 말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게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 네.